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없이 소중해진다고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들과의 추억, 가족과의 든든한 유대감은 우리 삶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종종 이 소중한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들 간의 유대와 소통을 강조하며 나이가 들면 고독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듯 보입니다. 이런 사회적 압박과 노년의 외로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충만하고 행복해지는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듯 보일 때도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불안이 아닌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줄 역설적인 통찰을 함께 찾아 나서 볼까요? 어쩌면 홀로 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놀라운 길일 수 있다는 해답을 말이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관념을 뒤흔들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로부터 고립될까봐 불안해하는 보편적인 심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붐비는 식당 한편에 앉아 식사하는 어르신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나의 미래를 떠올리기도 하고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혹시나 누군가 연락을 주지 않을까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위로와 든든한 지지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깊은 실망감과 지독한 피로감을 안겨주기도 하죠. 마음을 나누고 의지했던 이에게 뜻하지 않은 상처를 받거나 혹은 그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지쳐버리는 순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관계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공통된 감정일 겁니다. 관계는 분명 우리 삶에 있어 더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독을 안겨주는 역설적인 덫이 되기도 하는 거죠. 과연 이 관계의 딜레마,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걸까요?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한 그 누구보다 날카롭고도 냉철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우리 내면에 자리한 맹목적인 의지, will to live, 가 관계의 고통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맹목적인 의지란 우리가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끊임없이 욕망하고 소유하려 하며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강력하고도 무자비한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모든 인간이 각자 자신만의 맹목적인 의지와 자기중심적인 에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존재들이 관계를 맺고 부딪힐 때 필연적으로 갈등과 오해, 그리고 깊은 실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설명이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서로에게 온기를 느끼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각자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고슴도치들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숙명적인 한계를 고슴도치 딜레마에 비유하며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유대와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그 친밀함이 가져올 상처와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온기를 주고받고 싶지만 그 온기를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할 것이 돋친 아픔을 피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적절한 거리를 찾기 위해 방황하게 됩니다.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셈이죠.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관계의 덧없음과 한계를 느끼며 좌절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통찰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이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필연적인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냉정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이 인간 본연의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냉정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과연 어디에서 그 행복의 길을 찾았을까요? 그는 우리가 흔히 바깥 세상에서 찾으려 애쓰는 관계나 물질적인 것들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행복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 바로 자기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꾸는 데 있다고 역설했죠.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독을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필요한 고요한 흙과 같다고 보았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색하며 예술을 탐미하고 지적인 탐구를 이어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조용한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홀로 악기를 연주하며 깊은 울림을 느끼고 때로는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는 노인의 모습처럼 고요하고 아늑한 개인의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부 활동에 얽매이기보다는 이처럼 내면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고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과도 같지 않을까요?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선사하고 스스로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할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에서 나이 듦은 결코 관계의 상실이나 쇠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했던 수많은 기대와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 즉 진정한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갇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차 그 시선으로부터 해방되고 타인의 기준이 아닌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치 드넓은 자연을 배경으로 홀로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독 속에서 얻는 통찰과 지혜는 인생의 후반기를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마치 낡은 책이나 돋보기처럼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지혜의 상징이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선사하고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평온함을 가져다 주죠. 젊은 시절의 번잡하고 불안했던 모습과 대비되는 노년의 여유롭고 평화로운 표정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해방감과 평온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나이 듦은 관계의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역할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최고의 기회인 셈입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는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건넨 깊이 있는 통찰은 이렇게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욱 소중해지고 넓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곤 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으로 충실히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조차 얼마나 깊은 충만함과 평온을 느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어쩌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세상이 강요하는 획일적인 행복의 기준에서 과감히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책임지고 아름답게 가꿔 나갈 용기를 심어주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의 철학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홀로 고립되라는 냉정한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신을 잃지 않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섬세하게 일깨워주는 따뜻한 가르침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지만 결국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은 채 살아가곤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는 바로 이 중요한 지점에서 출발하여 타인에게 의존하여 얻는 불안정한 행복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견고한 자족감과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이끌어줍니다. 나이 듦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통찰력 있는 관점을 빌려본다면 이러한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내면의 힘을 새롭게 발견하고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멋지게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온갖 비바람과 폭풍우를 묵묵히 견뎌낸 고목이 더욱 깊고 굳건한 뿌리를 땅속에 내리듯 인생의 후반기는 외부의 변화나 타인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성체를 차분히 쌓아 올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내면의 힘은 바로 이러한 깊은 성찰과 고독이 주는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비로소 길러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혼자라는 시간을 더 이상 외로움이나 결핍의 상징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고귀하고 풍요로운 선물, 즉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다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반면 고요하고 아늑한 나만의 공간에서 깊은 사색에 잠길 때 비로소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나만의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시대를 초월한 삶의 깊은 지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의 시선과 관계의 복잡한 굴레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끊임없이 갖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고독은 더 이상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고 내적 평화를 얻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됩니다. 마치 드넓은 바다 위를 홀로 묵묵히 항해하는 배가 고요한 밤하늘 아래 홀로 빛나는 등대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빛을 발하며 삶의 명확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깨달음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막연한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 분명합니다. 관계의 본질을 이토록 깊이 파고들어 인간 내면에 숨겨진 진실을 통찰했던 쇼펜하우어처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던 주제,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낸 또 다른 철학자의 지혜를 만나볼까 합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그 여정은 우리에게 또 어떤 깊이 있는 통찰과 감동을 선사해 줄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흔히 관계의 상실이나 외로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시기를 진정한 자기다움을 찾아 나서는 해방의 과정으로 보았죠. 젊은 시절, 우리는 사회가 정한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마치 빽빽한 숲속을 헤치며 나아가느라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외부의 압력과 의무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진정한 나를 위한 시간이 마침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독의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지혜를 선물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잠잠해진 잔잔한 호수 위로 하늘의 별들이 선명하게 비치듯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마주하고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죠.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고독이라는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빛나는 지혜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의 삶을 설계하며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인생 후반기를 그 어떤 시기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요? 진정한 행복은 바깥의 관계나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독립성과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감에서 싹트는 것이라는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관계의 쇠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더욱 깊이 만나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달으며 진정한 자유를 얻는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혼자라는 상태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가장 고귀하고 풍요로운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전해줍니다. 불안했던 마음은 평온함으로 바뀌고 남은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순간인 거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고귀하고 풍요로운 선물, 즉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다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반면 고요하고 아늑한 나만의 공간에서 깊은 사색에 잠길 때 비로소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나만의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시대를 초월한 삶의 깊은 지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의 시선과 관계의 복잡한 굴레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끊임없이 갖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고독은 더 이상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고 내적 평화를 얻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됩니다. 마치 드넓은 바다 위를 홀로 묵묵히 항해하는 배가 고요한 밤하늘 아래 홀로 빛나는 등대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빛을 발하며 삶의 명확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깨달음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막연한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 분명합니다. 관계의 본질을 이토록 깊이 파고들어 인간 내면에 숨겨진 진실을 통찰했던 쇼펜하우어처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던 주제,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낸 또 다른 철학자의 지혜를 만나볼까 합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그 여정은 우리에게 또 어떤 깊이 있는 통찰과 감동을 선사해 줄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